그날 밤 영희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상민이 영희의 귀 밑에 입술을 댔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영희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상민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결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자로서의 내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영희는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하고도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샤워할 때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 너무 뜨겁게 하지 마. 혈압에 안 좋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줄 알았어. 누가 뭐라 할 일도 없고 매일 국 하나만 끓이면 되고.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편한 거랑 행복한 건 다르네.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습관적으로 TV 리모컨을 집어든 영희의 손끝이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어요. 오래된 로맨스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중년의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배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봄처럼 따뜻해 보였죠. 남자가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랑 함께 있어 줄래요? 그 장면을 보던 영희는 문득 조용히 손등으로 자신의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영화 속 남자의 손길을 따라 해보려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냥 따라한 건데 순간 너무 외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건 남의 손길이 그리운 여자의 자세였어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자기도 몰랐던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된 나이에도 여자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내 안에 있는 여자로는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성우와는 30년 넘도록 손도 잡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후엔 말수조차 줄었어요.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 같은 관계였죠. 영희는 말없이 리모컨을 끄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스스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 아직 살아있는 여자였구나. 다음 날 아침 고향 마을의 이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 친정집 터 말입니다. 서류 정리가 좀 필요해서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달력을 봤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어요. 일 없으니 가죠, 뭐. 기차는 서울역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5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그 시간들 말입니다. 비 오는 날이었죠. 체육 시간이 끝나고 창고에서 우산을 가지러 갔는데 그곳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또렷한 상민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였어요. 비 많이 오네. 상민이 먼저 말을 걸었고 영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상민이 자신의 우산을 영희 머리 위로 씌워주었어요. 같이 가자. 그 시절엔 고백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모든 걸 짐작할 뿐이었죠. 상민의 눈은 늘 영희를 향해 있었지만 졸업과 함께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상민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영희는 마을에 남아 중매로 성우와 결혼했습니다. 참 오래됐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고향 마을에 도착하니 예전보다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나이 든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무슨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머, 영희 씨 아니야? 이장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랜만이네. 서류는 내일 처리하고 오늘은 마을 잔치 준비 좀 도와줘.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배치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상자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영희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끔희끔해졌지만 그 또렷한 눈만은 여전했어요. 상민이.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구나. 상민의 목소리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언제 왔어? 오늘 왔어. 친정집 서류 때문에.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래, 나도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왔어. 아내가 세상 떠나고 혼자 지내기 외로워서. 상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반갑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년 전 그 체육창고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한 번도 내게 고백하지 않았던 그 눈빛이 50년 만에 말을 걸었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상민이랑 영희 만났네. 고등학교 동창이지? 그때 둘이 사귀었잖아. 사람들의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귄 적 없어요. 영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상민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고백 못한 게 지금도 후회돼. 영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마을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어요. 영희와 상민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게 영희였어. 상민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못지 않았잖아. 영희도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지만 영희와 상민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너 좋아했어. 상민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너무 똑부러져 보여서 겁이 났어. 나 같은 시골놈이 감히 어떡해. 영희는 웃었지만 내면에는 묘한 떨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바보야, 나도 너 좋아했는데. 정말? 상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민이 영희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어요. 혼자 가기 어두우니까 내가 바래다 줄게. 친정집까지 가는 길은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서 어둠과 밝음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희가 비틀거리자 상민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민의 허벅지가 영희의 엉덩이에 스쳤고 그의 손이 영희의 등에 닿았어요.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괜찮아?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몸 어딘가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내 엉덩이에 닿았을 때 난 이미 젖어버렸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영희야. 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이상해. 영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상한 게 아니야. 상민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감정도 몸도. 그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 영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연락할게. 상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마주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달빛 아래서 상민의 얼굴이 젊은 시절처럼 보였습니다. 잘 들어가. 상민이 말했어요. 고마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여자로서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영희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희야, 잘 들어갔어? 상민이야.
간단한 인사였지만 영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잘 들어왔어. 어제 고마웠어. 영희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자신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로 매일 아침 인사가 오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 사소한 일상이지만 영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안부를 묻는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상민에게서 조금 긴 문자가 왔습니다. 영희야,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아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여기 커피 맛있네. 상민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 나는 이런데 잘 안 와봐서. 영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너랑 있으니까 다 새로워. 상민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산책이나 할까? 상민이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상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상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손 잡아도 돼?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 대신 상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50년 만에 남자의 손을 잡아보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좋아? 상민이 물었어요. 응.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나이 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상민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너 안고 싶은데 한번 안아봐도 될까? 영희는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그에게 기댔어요. 상민의 가슴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 영희가 상민의 품에서 물었어요. 뭐가? 우리 나이에 이런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 상민이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 말에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70세든 17세든 마음이 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해가 질 때까지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웠어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상민이 물었어요. 그러고 싶어. 영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와 상민이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수진이 집에 들렀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수진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희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희가 딸을 거실 소파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사랑하게 된 사람이 생겼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고향에 내려갔다가 옛날 동창을 만났는데 영희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2년하고도 2달이야. 짧지 않아. 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아빠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이었어. 너희들이 다 크고 나서는 대화도 거의 안 했고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가장으로서는 책임감도 있었고. 하지만 나를 여자로 본 적은 없었어. 그냥 아이들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영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는 지금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어. 70 나이에 처음으로 설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졌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야. 부인을 5년 전에 여의었어.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때부터 서로 좋아했었거든. 영희가 설명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영희가 놀랐어요.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뵙고 싶어요. 일주일 후 영희는 상민과 수진을 만나게 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상민이라고 합니다. 상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진입니다. 엄마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수진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수진은 상민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상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수진은 엄마와 상민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영희가 기뻐했어요. 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민 아저씨도 좋은 분 같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딸의 이해와 지지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영희와 상민이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상민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 오늘 밤 함께 있을래?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떨렸습니다. 내 집으로 와줄래?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래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어색하지 않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상민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좋아.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민의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와 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 나오네. 상민이 볼륨을 낮추며 말했어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상민이 물었어요. 아직.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상민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된장국과 계란말이, 김치볶음밥을 손수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남편 성우는 평생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어? 상민이 물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언제 요리를 이렇게 잘하게 됐어?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 상민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희가 조금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둘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영희야, 괜찮아? 상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조금 긴장이 됐나 봐. 영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할게.
내가 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게. 상민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희는 안심이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상민이 먼저 영희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손목, 팔목 순서로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괜찮아? 상민이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상민의 손이 영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그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상민이 영희의 귀 밑에 입술을 댔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영희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상민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결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원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영희가 상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민의 눈에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고마워, 영희야. 그날 밤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씩 감각을 깨워갔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영희가 상민의 품에서 중얼거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시작이야, 영희야. 상민이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깨달았어요. 상민과의 관계가 깊어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무릎과 어깨의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잠도 잘 와. 영희가 상민에게 말했어요. 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전에는 새벽에 자주 깼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자. 상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예전에 비해 식욕도 좋아지고 외출할 때 옷 입는 재미도 생겼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도 예쁘게 빗었습니다. 70세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엄마, 병원 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딸 수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한번 가봐야겠다. 영희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영희는 상민과 함께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고요. 그래요? 특별히 뭘 한 건 없는데. 영희가 의아해했어요. 요즘 운동이나 특별한 활동을 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상민을 바라봤어요. 의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상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연인 사이입니다. 의사는 놀라지 않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더욱 좋은 일이네요. 네. 영희가 의아해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특히 중년 이후에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력도 향상되거든요. 의사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요? 상민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행복감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해요. 영희는 신기했어요. 자신이 느끼고 있던 변화들이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나이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오며 상민이 말했어요. 의사 말 들어보니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줬나 보다. 그러게.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영희도 기뻤어요. 그럼 더 자주 만나야겠네. 상민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영희가 웃으며 그의 팔을 쳤어요. 며칠 후 영희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영희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영희야,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뭐가? 영희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졌어. 좋은 일이라도 있어? 다른 친구 명자도 말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겼어. 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70의 남자친구라니.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연히 만났는데 옛날부터 서로 좋아했었거든. 영희가 설명했어요. 어머, 완전 로맨스네. 명자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뻐진 거구나.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 순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영희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랑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띌 정도라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상민과 영희가 만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어 고향 마을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상민이 영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결혼하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이 나이에? 왜 안 돼?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상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영희가 걱정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상민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결혼이라니. 하지만 상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좋아. 하자.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달 후 고향 마을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 정원을 배경으로 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마을 어르신들이 신기해했어요. 남은 인생은 너랑만 살고 싶어. 상민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이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민도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남은 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약했습니다. 딸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영희도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장 부인이 말했어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날 줄 몰랐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소중한 거죠. 이장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영희와 상민은 상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는 정식으로 함께 사는 부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떨려? 상민이 영희에게 물었어요. 응, 조금. 영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70이 넘어서 신혼이라니. 상민이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민이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행복해? 상민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영희가 대답했어요. 나도.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상민이 영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영희는 상민의 품에 안겨 생각했어요. 남편 성우와 살았던 30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고마워 상민아.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뭘? 상민이 물었어요. 나를 여자로 봐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영희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상민이 영희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소중했습니다. 영희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여자였고 지금은 살아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와 상민의 늦은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시작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